안녕하세요. 최민의 회계사입니다. 사업자분들은 사업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려면 분기 또는 반기별로 그 해당 시기별로 구분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맞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 시기를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보통은 물건을 구입하면서 동시에 대가를 지불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물건, 즉 재화를 판매한다면 재화가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 그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런데 재화가 부동산인 경우처럼 고가이거나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인도하는 데 시간이 걸릴 때는 대가를 한 번에 지급하기보다는 계약할 때 일부, 중간에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되면 나머지 일부, 그리고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는 식으로 대가를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법에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인도일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하고 있는데 대가를 할부로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와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할부 판매 유형 중 세법에서 말하는 장기 할부 판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는 재화를 인도한 후에 1년 이상의 기간에 거쳐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 날짜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할부로 지급하는 것이 장기 할부 판매입니다. 장기 할부 판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 후에 대가를 할부 지급하는 것인데 이와 달리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할부 지급하면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장기 할부 판매는 인도일 후에 대가를 할부 지급하는 것인데 이와는 달리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할부 지급하면 중간 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은 인도하기로 한 날 이전에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하고 최초의 계약금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인도 예정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합니다.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면 인도일이 아닌 각각의 대가를 지급하는 시기를 공급 시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음으로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행도나 완성도의 비율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도록 계약하는 것입니다. 횟수나 기간에 대한 제한 요건은 없습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이나 비율이 만족되면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때를 공급 시기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로 합니다. 공사 계약 같은 용역도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예와 같이 1억 원의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시 1,000만 원, 공사가 30% 진행되면 2,000만 원, 공사가 70% 진행되면 4,000만 원, 공사가 완료되어 재화를 인도할 때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는다면 이것은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입니다. 완성도 기준 지급 조건의 경우에도 계약 시 조건이 충족됐을 때를 공급 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제 사례별로 공급 시기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2월 1일에 1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수령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9월 30일에는 재화를 인도하고 잔금 9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인도일 전에 대가, 즉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먼저 중간 지급 조건부 인지를 따져보겠습니다. 계약금 지급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기는 하지만 대가를 3회 이상이 아닌 2회만 분할 지급했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화의 인도일인 9월 30일이 공급 시기가 되므로 9월 30날짜로 10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법상 정해진 공급 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2월 1일에 계약금을 수령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급 시기보다 늦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겠습니다. 2월 1일에 10억 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을 수령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각각 2억 원을 중도금으로 수령하고 6월 말에 재화를 인도하고 잔금 3억 원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인도일 전에 대가를 분할 지급하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하기는 했지만 계약금 지급 다음 날부터 인도일까지 기간이 6개월이 안 되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하지 않아서 인도일인 6월 30날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참고로 이 경우에도 대가를 지급한 2월, 3월, 4월, 5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그 세금계산서는 인정이 됩니다. 다음으로 조금 복잡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12월 1일에 10억짜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3월 말에 중도금 2억을 수령하고 6월 말에 중도금 2억 원을 수령하면서 재화를 인도했습니다. 7월 말에 잔금 5억 원을 수령했습니다. 인도일 전에 계약금 수령일부터 인도일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에 대해서 대가를 3회 이상 분할했기 때문에 중간 지급 조건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도일인 6월 30일 전에 수령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대가를 수령하기로 한 날이 공급 시기가 됩니다. 재화가 인도되는 날 이후 7월 말에 수령한 잔금 5억 원에 대해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 시기가 되기 위해서는 장기 할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인도일 다음 날부터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최종 할부금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인도일 후의 대가를 한 번만 지급하고 인도일 이후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일까지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잔금 5억 원에 대한 공급 시기가 인도일이 됩니다. 따라서 인도일인 6월 말에는 6월 말에 받는 중도금 2억 원과 7월 말에 받을 잔금 5억 원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7억 원을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공급 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가산세 및 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할부 판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 사례의 경우에 인도일인 6월 말에 남아있는 세금계산서 미발행 전체 금액 7억 원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공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 시기가 속하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공급 시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부동산 등 할부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절세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